안녕하세요. 양현정의 골디락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 주식시장 굉장히 많이 움직였죠. 간만에 폭락과 또 급등, 다시 폭락을 반복해서 저도 참 유심히 보게 되는 한 주였는데요. 폭락의 시작은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서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겠다, 이런 예상의 급락세가 시작이 됐었고요. 금요일, 월요일 이틀간만 다우존스 지수가 1800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후에 화요일, 수요일에도 급등 장세를 좀 보이면서 회복을 하는가 싶었는데 오늘 목요일이었죠. 다시 다우존스 1000포인트 이상 하락하면서 회복세를 보이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2600이 깨졌고요. 또 나스닥 지수도 그동안 대형 기술주가 의외로 잘 버틴다 싶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형 기술주들도 전부 다 4에서 5%씩 하락하면서 나스닥 지수도 전체적으로 4% 급락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이어서 유럽 증시와 아시아 증시도 지금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글로벌 주식시장 조정의 이유는 바로 금리 상승에 대한 경계감 때문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도 회복세를 보이다가 이것이 꺾인 이유는 바로 미국의 1월달 고용지표와 물가지표 때문이었는데요. 일단 일주일에 한 번씩 발표되는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Initial Claims라고 부르는데 이 지표가 지금 45년 내 최저치로 나왔습니다. 실업 청구 건수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시장이 좋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이제 1월달 미국의 임금 인상률이 나왔는데 전년 동기비 2.9% 올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용시장이 좋고 여기서 임금 인상률까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더 빨리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겠다, 이런 경계감에 미국 국채금리가 먼저 반응을 했는데요. 10년물 기준으로 오늘 미국 국채금리가 2.9%까지 장중에 올랐는데 작년 말에 2.4%였던 거를 생각하면 불과 2달도 안 돼서 거의 한 달 조금 넘은 시점에서 0.5% 가까이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미국 주식의 급등락 과정에서 계속해서 미국 금리의 향방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를 촉발시킨 원인이 금리 인상 경계감이었으니까 당연한 일로 보이고요. 여기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영국은행, 영란은행의 영국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있었는데 금리는 동결을 했지만 영국 역시도 경제가 회복세에 있고 물가 상승세가 뚜렷해지고 있어서 앞으로 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 있겠다, 이런 신호가 나오면서 유럽 증시도 폭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또 여기에 따른 금리 인상 결정, 여기에 따른 금리가 미리 반응하는 상승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고요. 좀 큰 그림에서 보면 지난 한 주 동안 미국 증시가 고점에서 10% 가까이 하락은 했지만 여전히 1년 전하고 비교하면 지금 한 10%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작년 말 레벨하고 비교를 하면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약 3, 4% 정도 낮은 그 정도 지금 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올해 1월에 미국 증시의 랠리는 많은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하지 못한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 말에 이제 2018년 경제 전망, 주가 전망을 할 때 저도 이제 골디락스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많은 참가자들이 생각한 것은 2018년의 경제가 2017년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좋겠지만 아마도 주식시장의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워낙 많이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호재가 없는 한 더 오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1월이 시작하자마자 미국 기업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되자마자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23,000에서 24,000, 25,000을 역사상 단기간에 계속해서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폭락이 시작되기 전에 미국 주식 3대 지수가 2018년 들어서만 거의 7, 8% 정도 높아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상승을 급히 한 상황에서 1월달 연준의 FOMC 이후에 매파적인 스탠스가 확인이 되면서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겠다. 고용지표, 물가지표 전부 좋게 나오고 그러면서 이런 긴축 경계감이 금요일에
어떤 매도세를 촉발시킨 원인이었습니다. 원인은 금리 인상에 있다고 하더라도요. 하락폭이나 등락폭이 너무 컸었죠. 예, 하루에 500포인트 움직이는 것은 예사로 계속했던 지난 한 주였기 때문에 또 글로벌 변동성을 볼 수 있는 지수 중에 하나가 변동성 지수라고 불리는 빅스 지수인데요. 이 지수가 작년 1년 내내 거의 한 10 정도의 역사상 저점에 머물렀었는데 10이었던 지수가 이번 주 화요일에 50을 찍었고 지금은 35 정도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눌려져 있던 변동성이 또 급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등락폭이 컸나, 왜 이렇게 변동성이 컸나를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또 시장 포지션에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 주식이 워낙 많이 오르고 경제지표가 계속 잘 나오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포지션이 매수 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고 봅니다. 주식 매수 쪽으로 쏠려 있었고요. 또 변동성도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무르면서 변동성 매도 포지션도 상당히 많이 시장에 축적이 돼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포지션이 주식 매수, 변동성 매도로 쌓여져 왔던 상황에서 시장 방향이 급선회하면서 손절이나 혹은 시스템 관련 물량들이 시장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고요. 이것 때문에 등락폭이 굉장히 커지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 분위기는 생각보다는 침착한데요. 왜냐하면 이 모든 하락이 나쁜 뉴스가 아니라 고용지표나 물가지표가 좋고 경제가 오르고 또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좋은 것으로 촉발이 되었기 때문에 펀더멘탈한 요인의 구조적인 시스테메릭한 코렉션이 아니라 단기적인 밸류에이션 조정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번쯤 빠졌어야 되는데 1월 달에 워낙 급하게 오르다 보니 또 조정도 좀 급하게 온 것이 아닌가라는 정도의 분위기고요. 왜냐하면 기업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특히나 미국 증시 랠리를 이끌었던 대형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 이 와중에서도 4분기 실적은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계속해서 금리와 관련된 금리 인상 속도, 긴축 속도, 유동성 감소와 관련된 뉴스가 나올 경우에 주식시장은 계속 민감하게 반응을 할 걸로 보입니다. 사실 경제지표나 기업 실적이 좋은데 그것이 주가의 급락 요인이 된다는 것이 바로 듣기에는 약간 아이러니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이론적인 얘기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주가라는 것은 기업의 잉여 현금을 이자율로 현가화한 겁니다. 디스카운트 한 거죠. 그래서 경제가 좋고 기업이 좋은 뉴스는 어떻게 보면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즉 주가의 계산 공식에서 분자인 기업의 잉여 흐름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지만 또 동시에 금리 인상 경계감이 높아지는, 분모가 높아지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의 사이클이나 포지션 분위기에 따라서 어떻게 소화가 되는지는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회복하는 확장세 초반에 있을 때는요, 보통은 기업 실적이 좋거나 경제 지표가 좋은 것이 주가 상승 요인이 됩니다. 이자율이 분모가 낮은 상황에서 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좋은 뉴스가 나올수록 계속해서 주가는 그것을 반영해서 상승을 하게 되죠. 그것이 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지금 100개월째 미국 경기가 확장되면서 계속해서 이어졌던 현상이고요. 하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시장 전문가들이 지금은 미국 경기의 확장세가 후반에 접어들었다는 점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후반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좋은 뉴스가 기업 실적이나 경제 지표를 더 키울 수 있는 그러니까 주식의 계산 공식에서 분자를 키울 수 있는 요소라기보다는 분모를 키울 수 있는 요소로 많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경제 지표가 좋고 기업 실적이 잘 나올 때마다 시장은 이것을 기업 실적은 이미 계속 잘 나오고 있었지만 앞으로 그동안 너무 낮게 유지되어 있어서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았던 이 금리가 급히 오를 가능성, 유동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점이 계속해서 시장의 매도 압력을 일으키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재 어떤 주가 등락을 결정하는 것은 이런 펀더멘탈한 요인 이외에도 기술적인 요인, 포지션에 관련된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화요일에 방향이 치열하게 탐색되는 그 장중에 보시면요. S&P 500 기업의 한 120개 기업, 거의 다수의 기업의 주가가 60일 이평선에 걸려있던 그런 시점도 있었습니다. 즉 어떤 많이 오른 시장에서
한번 조정이 있었고 지금 많은 종목들이 주요 저항선을 탐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뚫리면 더 하락할 수 있고 이것이 막히면 지지선으로 되면서 이제 또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것인데요.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수급과 어떤 방향성 탐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단기적인 방향을 좀 탐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펀더멘탈이 견조하고 경제지표가 잘 나오는 한 이것이 대규모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아직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을 뒷받침해주는 또 하나의 지표는 바로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인데요. 보통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 주식과 함께 이런 위험 지표인 CDS나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도 같이 확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금융위기는 한 시장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식, 채권 등 모든 시장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난 브렉시트 때나 아니면 그 전에 2016년, 15년에 중국발 쇼크 때는 주가 시장이 폭락을 하면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도 같이 급히 확대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800pp까지 확대가 됐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미국 주식이 이렇게 급등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는 상대적으로 차분한 모습이었고요. 그 확대폭이 25bp 정도 확대돼서 한 330 정도에 머무르는 모습이었는데, 즉 이 얘기는 지금의 그 미국 주식의 급등락이 그 시장에 아직 국한된 상황이고 글로벌적인 영향력을 아직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미국 주식 단독의 어떤 밸류에이션 조정이다.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미국 정부의 셧다운 소식이 다시 한번 전해졌는데요. 계속 반복되는 소식이라서 이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줄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처럼 시장 심리가 민감하고 특히 금리 관련된 이슈에 민감한 상황에서는 연방 예산 또 재정 적자랑 관련된 이 셧다운 소식 역시도 시장에 좀 매도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위험하고 급등락이 심한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시장인데요. 조심해서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나 기술적인 물량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섣불리 진입을 하거나 혹은 매수하는 것은 조금 좀 미뤄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굳이 방향을 선택해야 된다면 저점 매수는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현정이었습니다.